자, 그래서 오늘은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강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컨비네이셔널 로직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이 이건 특별하게 생각할 거 없는데 우리가 이 책에서 챕터 4 이름이 컨비네이셔널 로직인 이름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여태까지 배웠던 그 로직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이제 전체 회로를 설계할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설계한다는 건 뭐냐면 특정 인풋이 들어갔을 때 그 인풋 조건에 따라서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회로를 만들 건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되는 로직 서킷들이 다양하게 디지털 로직 서킷들이 있을 텐데 걔를 두 가지로 캐테고라이즈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컨비네이션 로직이고 또 하나는 시퀀셜 로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컨비네이션 로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에서 컨비네이션 로직하고 시퀀셜 로직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직 서킷은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하나는 컨비네이션 로직이고 하나는 시퀀셜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여러분 나중에 회사 가서 면접 보게 되면 여러분 전자공학과 출신이야. 그럼 너 컨비네이션 로직하고 시퀀셜 로직하면 차이 좀 설명해봐. 디지털 서킷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 두 개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굳이 컨비네이션 로직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시퀀셜 로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디지털 로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는 우리가 배우는 컨비네이션 로직이 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다룰 거예요. 자, 컨비네이션 로직은 뭐냐면 현재 인풋이 들어가면, 자, 그래서 여기 컨비네이션 로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설계했던 컨비네이션 로직이 있는데, 여태까지 다뤘던 AND, OR, NOT, NAND, NOR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는 회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인풋이 여러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 빛으로 들어가면 아웃풋이 그냥 이 인풋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끝! 이러면 컨비네이션 로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컨비네이션 로직, 그래, 그건 로직이 아닌데 그럼 시퀀셜 로직은 뭐야? 시퀀셜 로직이 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 로직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컨비네이션 로직이 있으면, 자, 그래서 인풋이 몇 빛으로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웃풋이 이렇게 몇 빛으로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5빛으로 들어가고 뭐 8빛으로 나온다 그럼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나오면은 자, 요 아웃풋을 자,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인풋도 또 잡아가지고 얘를 어떤 메모리에 그 저장을 해요. 뭐로? 이 안에는 메모리에 스테이트라는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현재 아웃풋이랑 현재 인풋을 잘 센싱해가지고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그 메모리의 스테이트, 얘네들로 아웃풋을 먹은 애를 스테이트로 가져가서 이 스테이트랑, 자, 이게 스테이트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는 이놈이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랑 현재 인풋이랑 다 들어가서 아웃풋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면서 이게 또 뭐가 다른 거냐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메모리 로직에는 여러분 클락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컨비네이셔널 로직보다 좀 더 복잡한 로직이죠, 시퀀셜 로직이. 자, 얘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내가 현재 상태가 있어요. 현재 상태가 있고 클락이 있어요. 클락은 뭐냐면 매번 클락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시간을 나눠줘요. 그래서 시간을 나눠줘서 클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때 라이징 엣지 보이시죠? 그 라이징 엣지, 그러니까 시간을 나눠줘요. 지금 원 페이지, 다음 피리어드. 그래서 1 피리어드, 2 피리어드, 3 피리어드, 4 피리어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분 지어주고 각 시간별로 내가 현재 상태라는 걸 정의해요. 자, 그래서 현재는 예를 들면 여러분 자판기 상태가 1초 때는 내가 100원 먹은 상태, 2초 때도 100원 먹은 상태, 3초 때도 100원 먹은 상태, 매 초마다 그 현재 상태를 계속 정의를 해요. 현재 상황을 디텍을 해서. 그래서 자판기가 100원 먹은 상태, 100원 먹은 상태, 100원 먹은 상태 하다가 인풋이 이때 들어갔어요. 딱, 자, 이상한 이 애매한 시간에 들어갔어요. 내가 상태를 정의하는 클락 라이징 엣지 이외에 중간에 들어가요. 사실 클락 라이징 엣지 정확히 맞춰서 들어가기는 거의 확률이 없겠죠. 딱 이때 내가 100원을 또 넣었어요. 그러면 이 전까지는 100원인 상태였다가 다시 이때는 어때요? 바로 200원인 상태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이 정의한 시간에서 그 정의한 시간 단위에서 200원 상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로나 칩이 그 상태가 정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00원 상태, 200원 상태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그 상태가 일단 있어요. 시퀀셜 로직은. 컨비네이션 로직은 그런 게 없어요. 뭐냐면 컨비네이션 로직은 지금 인풋이 들어가면 그래? 들어와서 그럼 바로 아웃풋이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렇게 시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그 시간대별로 내가 상태를 계속 정의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자, 그냥 인풋이 그냥 바뀌면 바로 아웃풋이 바뀌어요. 인풋이 바뀌면 그냥 바로 아웃풋이 바뀌어요. 이게 컨비네이션 로직이고, 그 컨비네이션 로직을 이용해서 이런 메모리 안에 스테이트를 저장하고 매 클락 주기마다 스테이트를 현재 인풋과 아웃풋 스테이트를 보고 인풋과 아웃풋의 상황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를 매번 업데이트해서 아웃풋 출력을 내는데 사용해요. 즉 이 스테이트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돼요. 여러분 자판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가 200원 넣었을 때 500원 들어올 때랑 어떤 음료수가 700원이라고 해봐요. 700원이라고 해봐요. 그럼 제가 100원 넣은 상태에서 500원이 들어오는 거랑 200원 있는 상태에서 500원이 들어오는 거는 다른 아웃풋 출력을 낼 여지가 있는 거죠. 돈 다 들어왔어. 돈 아직 안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같이 500원이 들어와요. 500원이 들어오는데 500원이 들어왔을 때 700원짜리 음료수를 뽑았을 때 얘가 가능해지는 거랑 700원짜리 음료수에 불이 켜져. 이거 뽑을 수 있어. 켜지는 거랑 아직 600원인 상태로 가서 불을 안 켜는 거랑은 다른 거죠. 똑같은 500원짜리 인풋이 들어와도. 그러면 어때요? 제가 500원을 들어왔을 때 얘를 불을 켜고 안 켜고를 결정하려면 500원짜리 인풋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복잡한 서킷을 설계하려면 시퀀셜 로직으로 설계해야 돼요. 내 현재 상황이 중요한 그런 회로를 설계할 거면. 그러면 시퀀셜 로직을 설계해야 돼요. 근데 디지털 컨비네이션 로직은 뭐냐면 내가 500원 들어오면 그냥 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인풋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인풋에 따라서 그 인풋을 짝짝짝짝 인풋을 짝짝짝짝 계산해서 그 인풋의 콤비네이션에 따른 그냥 아웃풋을 그냥 탁탁탁 바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그냥 컨비네이션 로직으로 가는 거고, 내가 지금 500원이 들어왔더라도 여기에 불을 켜냐 안 켜냐는 내 지금 현재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풋들이 쭉쭉쭉쭉 쌓여서 제 현재 상황을 결정하고 그 현재 상황이 다시 지금 내가 들어온 인풋과 종합돼서 아웃풋을 내야 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게 훨씬 더 복잡한 회로겠죠. 그런 회로가 시퀀셜 로직이에요. 그래서 시퀀셜 로직은 뭐가 있어요? 클락이 있어야 되고 메모리 컴포넌트가 더 있어야 돼요. 컨비네이션 로직 대비. 아시겠죠? 그래서 시퀀셜 로직은 뭐냐면 인풋도 있지만 자, 여기 아웃풋 이거 좀 이상한데 여기 determined by라고 쓸게요. determined by the inputs and state of the storage element.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아웃풋은 인풋하고 현재 스테이트먼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스테이트는 어때요 여러분? 내가 100원 상태인지 200원 상태인지 300원 상태인지는 누가 결정해요? 과거의 인풋들이 쌓여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스테이트는 일종의 프리비어스 인풋하고 프리비어스 아웃풋들의 그 역사가 담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는 인풋하고 아웃풋 프리비어스 과거의 인풋하고 아웃풋, 과거라는 게 왜 정의할 수 있어? 내가 클락을 띄워갖고 매번 시간을 재니까. 그래서 그 과거의 인풋하고 아웃풋들이 스테이트를 결정하고 그 현재 스테이트가 현재 인풋하고 종합돼서 현재 아웃풋을 내는 로직, 그걸 시퀀셜 로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컨비네이션 로직 말고도 메모리가 있어야 되고 클락을 매번 띄워주는 클락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복잡한 회로는 시퀀셜 로직이라고 부르고, 컨비네이션 로직은 단순히 내가 인풋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그거를 불리언 이퀘이션 혹은 로직으로 계산해서 아웃풋을 딱 내보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이런 거 예를 들면, 그쵸? 그런 건 컨비네이션 로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 이용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일단 컨비네이션 로직을 하겠다. 시퀀셜 로직은 좀 이따 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컨비네이션 로직은 시퀀셜 로직의 일부니까 일단 컨비네이션 로직을 배우는 게 맞겠죠. 그리고 딱 들어도 어때요? 시퀀셜 로직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컨비네이션 로직부터 배우고 시퀀셜로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로직, 그래서 그 메모리 컴포넌트 없고 스테이트 없고 단순히 현재 인풋에만 딱 실시간으로 애니타임으로 아웃풋이 결정되는 로직이에요. 자, 근데 그런 컨비네이션 로직은 어떻게 설계하냐? 그 디자인 프로시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스펙 있죠. 스펙, 회로의 스펙이 있어요. 회로의 스펙이라는 건 뭐야?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로의 스펙은 내가 전압을 이렇게 했을 때 속도가 얼마 나와야 되고 전력은 어느 정도 소비해야 되고 면적은 이 정도 차지해야 되고 이런 게 회로의 스펙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스펙은 뭐냐면 인풋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풋이 어떤 인풋 형태가 이런 형태로 들어갔을 때 아웃풋은 제발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바로 스펙이에요. 디자인 스펙. 그래서 그 디자인 스펙을 보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더하기를 수행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3빛 더하기 3빛이 들어가서 몇 빛이 나올 수 있어요 최대? 여러분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경우 4빛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바이너리 넘버 3빛 더해서 총 4빛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런 애더를 설계하려고 그래.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인풋에 몇 빛이 필요한지, 아웃풋에 또 몇 빛이 필요한지.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스펙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내가 어떤 모드를 형성해갖고 내가 이 모드 빛이 하나 있었고 모드 빛이 1이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가 됐으면 좋겠어. 이 모드 빛이 1이면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럼 모드 빛도 하나 추가해야 되는 거죠. 인풋에. 그쵸? 그리고 곱하기면은 여러분 아웃풋이 4빛으로 안 되고 예를 들면 6빛이나 7빛이 필요할 수 있으면, 그러면 아웃풋도 빛을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회로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어떤 조건들 있죠. 우리가 이렇게 동작했으면 좋겠고 인풋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하는 게 다 디자인 스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각각의 인풋이 들어갔을 때 각각의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릴레이션 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truth table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불리언 펑션도 아니고 K맵도 아니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truth table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회로 설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디지털 로직 설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truth table이에요. truth table 되게 노가다갖고 단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truth table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truth table이 제일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각각 인풋별로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채울 수 있는 노가다 같은 거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 디자인할 때 다 truth table에서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불리언 펑션 뽑고 K맵 그리고 그 다음에 로직 심플리피케이션 하는 건 나중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각각의 인풋의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거야는 인풋 하나를 이그제마인 해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풋 하나하나 경우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인풋이 되는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 이 아웃풋은 이렇게 나와야 돼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 다 따져야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따져서 아웃풋을 결정하는 과정, 그게 뭐예요? truth table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날고 기어도 불리언 펑션이 먼저 나와?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다 truth table로 먼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이 회로를 하다 보고 기존에 옛날에 설계했던 거고 그냥 너무 단순한 거면 불리언 펑션 먼저 나오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한 게 복잡한 거 설계하기에는 다 인풋 하나하나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가면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야 되네, 이렇게 나와야 되네,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truth table이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3번 truth table 나오면 뭐 할까요?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truth table이 나온다면 그걸 이용해서 K맵 그리고 불리언 펑션 그려서 불리언 펑션 구해서 심플리파이드 불리언 펑션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바로 4번 회로 설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회로 설계 끝나서 그거를 이제 뭐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001 들어갔을 때 뭐 나오고 1 나왔을 때 뭐 나오고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잘 돼 있으니까 그 소프트웨어 돌려가면서 각각의 인풋에 대해서 내가 의도한 대로 아웃풋이 나오는지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 그게 마지막 스텝까지. 그렇게 보통은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로직 설계할 건데 이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코드 버전이 아니고요. 코드 컨버전일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제가 책을 볼게요. 네, 코드 뭐야 이거? 코드 컨버전입니다. 네, 코드 컨버전. 그래서 코드 컨버전 이그젠플 이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코드가 존재해요. 그래서 BCD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봤던 코드는 BCD라 그래요. BCD 코드도 아니고 그냥 BCD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 BCD라는 건 뭐야? 000부터 뭐 바이너리 이 바이너리 숫자 있잖아요. 000부터 쭉 순서대로 쓴 거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제일 작은 게 0, 그다음 0001, 010, 0010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가는 거죠. 그거를 네, 저희가 BCD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BCD를 지금 이 BCD를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이거를 아웃풋 익세스3 그러니까 아웃풋이 아니고 익세스3 거라는 코드가 있어요. 자, 요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가 0이에요. 아시겠죠? 자, 얘는 얘가 0. 자, 우리가 데시멀 있잖아. 데시멀. 자, 이게 3, 이게 4, 이게 5 이거라면 얘는 이게 0, 이게 1, 이게 2, 이게 3, 이게 4 이런 코드 규칙이 있어서 자, 각각 0, 1, 2, 3, 4를 부르는 이름이 BCD는 0000, 0001, 0010, 0011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익세스3는 저렇게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익세스3가 뭔데요? 그냥 각각에다가 3씩 더한 거예요. 여기다 3 더하고 여기다가 3 더하고 여기다 3 더하고 뭐 별거 아니죠. 근데 각각 3씩 더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여러분 뭐 산술연산할 때 같은 저 코드가 있으면 좀 편해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이게 뭐 0하고 9 한번 보세요. 4, 5, 6, 7, 8, 9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총 자, 왼쪽 같은 경우는 데시멀 0부터 9까지 데시멀을 그냥 0000부터 1001로 표현한 거고 얘는 0부터 9까지를 이런 여기다가 3씩 더해서 표현한 건데 3씩 더하게 되면 뭐냐면 0하고 9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1111이 돼요. 두 개 더하면.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보수 취하면 보수 컴플리먼트 취하면 뭔 소리예요? 여기다가 다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꾸면 0하고 9의 관계가 1111 두 개 더하면 111 즉 0을 컴플리먼트 하면 9가 돼요. 그리고 1을 컴플리먼트 하면 이거 되겠죠. 8.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컴플리먼트 관계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산술연산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이걸 익세스3 코드라고 불러요. anyway, 자, 제가 만약에 BCD 코드가 주어졌어요. BCD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001이 주어졌어요. 0001. 그러면 얘를 BCD로 바꿔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러면 0010은 바꿔라.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리고 0011 들어오면 이렇게 아웃풋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거를 여러분 저거를 바꾸는 콤비네이션 로직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BCD를 익세스3 코드로 바꾸는 컨버전하는 서킷을 설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ABCD가 들어가면 바이너리로 BCD가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W, X, Y, Z가 나오는 ABCD가 들어가면 W, X, Y, Z가 나오는 컨버진 코드를 만들어라. 이걸 설계해라 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계해야 됩니까? 자, 당연히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이런 truth 테이블을 보면서 truth 테이블에서 K맵으로 가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 ABCD 바로 보고 응? 하고 불리언 펑션 바로 나오나요? W, X, Y, Z?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리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요 각도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자, 이 방향으로 그린 거죠. 지금 이 방향으로 그린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0001일 때 0000일 때 뭔지 본 거고 1111일 때 0001일 때 뭔지 본 거고 0010일 때 또 뭔지 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으로 매핑을 해서 그렸다면 이제 여러분 각각의 아웃풋에 집중해서 보셔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K맵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과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truth 테이블 주어지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W만 집중해서 그리고 X만 집중해서 Y만 집중해서 Z만 집중해서 이 세로 방향으로 이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W는 X는 Y는 Z는 각각 어떻게 로직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봅시다. 자, W랑 X랑 Y랑 Z랑 각각 집중해서 뭐 만든 거예요? K맵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K맵 만들었는데 X가 저기 왜 있어요? 자, 밑에 보시면 요런 애들 있잖아요. 이 이후에 사실은 네빗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총 16가지인데 지금 10가지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상으로 된 요 6빛에서는 어때요? 요 6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빛이 아니고 참 케이스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W, X, Y, Z 전부 다 don't care.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0이 나와도 되고 1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인풋 케이스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나와도 나와도 되니까 이렇게 여기 다 X를 찍은 거예요. 모든 K맵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X를 봤더니 자, Z를 먼저 볼까요? 자, Z를 먼저 봤더니 어때요? 1010101010. 자, 이건 저도 알겠어요. D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101010이니까 자, 제일 좋은 게 자, 요렇게 K맵을 그리는 거예요. 이 네모는 뭐예요? 자, D 프라임 맞죠? 오케이? 자, 그다음 Y는 제가 여기다 111 이렇게 채우실 수 있죠. 요거 안 할게요. 그러면 요 두 줄이면 뭐예요? 요거랑 요걸로 해야 되죠. 그래서 했더니 CD 더하기 C 프라임 D 나왔어요. 그쵸? 뭐 보면 돼요? 뭐 보시면 돼요? 여기 00이랑 11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K맵 요번에 요거 칠했더니 자, 뭐가 제일 커요? 네모가? 요거 네모 크고
자, 이 네모들은 그리고 이 네모 그리셔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 크리티컬한 애들이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요까지 해서 다 그리시면 세 개로 이렇게 뿜뿜뿜 이렇게 해서 더하기 해서 표현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요거 세 개. 그리고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직을 각각의 아웃풋 로직을 설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 다 배우신 대로 K맵은 했으니까 또 안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식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자, 그러면 저렇게 만들어서 우리 뭐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결과로 얻어진 요 식들에 대해서 전부 회로를 그리셔야 되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회로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Z는 D'이고 C 이건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자 사실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회로 단계에서 한 번 더 심플리파이가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여지가 있냐면 자, 제가 Z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심플리된 텀이고 Y에 대해서도 지금 Y 하나만 보면 가장 심플리파이 된 텀인데 X, Y, Z 뭐 W 이거 네 개가 또는 W, X, Y, Z 요거 네 개가 서로 인풋을 서로 회로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C, D가 많잖아요. 여기도 많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랑 요거는 어때요?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어요. 또 얘는 뭐야? 여기 C 더하기 D 있잖아요. 이거 공유할 수 있어요. 그쵸? 맞죠? 그쵸? 여기는 뭐야? 얘도 여기 C 더하기 D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여러분 얘를 C 더하기 D도 있지만 C 더하기 D를 이제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딱히 정해진 룰은 없고 여러분이 회로 설계 많이 하다 보면 그냥 느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C 더하기 D에 낫으로.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이쪽도 이 순서대로 가시는 거예요. 대신 제가 어쨌든 이 생각의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C 더하기 D인데 여기 B C 더하기 D 프라임이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C 더하기 D를 진짜 100분 활용해 먹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자, 먼저 Z부터 그릴까요? Z는 너무 쉽잖아. 그냥 D 들어왔을 때 D가 뭐로 나가면 돼요? 그냥 낫으로 나가면 돼요. 쭉. 자, 제가 이렇게 길게 그린 이유는 뭐예요? 다른 회로들이 여기 가운데 들어갈 거라서 그래. 자, 그다음 Y 볼까요? Y는 어떻게 그려? CD 더하기 D 프라임, D의 프라임, 그렇죠? 그럼 CD를 먼저 만드시고, 자, D랑 C가 여기 있겠죠? C를 만드시고, 이거 CD죠? 그다음 누구? 그다음 뭐야? C 프라임 D, C 더하기 D.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요. C 더하기 D를 만드는데 정확히 말하면 뭐죠? 낫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는 노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또 5화로 합치라고 했지. 그쵸? 5화로 합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계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얘가 이제 Y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자, 이번엔 ZY 했으니까 뭐 하시면 되지? X 하시면 되죠. 자, X 한번 볼까요? X는 어떻게 설계해요? X는 B 저거니까 자, X를 또 써볼게요. B가 필요하네, X에. 그쵸? B가 필요하네. B랑 C랑 D랑 다 필요하죠. 근데 뭐예요? C 더하기 D 프라임하고 B랑 B 프라임 둘 다 필요하네.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구한 거를 B 프라임이랑 누구랑 합쳐? C 더하기 D랑 합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C 더하기 D랑 합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C 더하기 D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C 더하기 D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요. 다음 얘는 C 더하기 D의 프라임이죠. 그거랑 B를 구하래요. 그래서 얘를 또 두 개를 곱해서 얘네 둘의 5화로 하시면 되죠. 아시겠죠?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CD. B, CD는 B 곱하기 C 더하기 D. B 곱하기 C 더하기 D고, 그 다음에 A. 그래서 A랑 B랑 C 더하기 D 우리 있잖아요. 여기 얘가 C 더하기 D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랑 얘랑을 또 두 개를 곱해요. 두 개 곱해서 그거랑 요 A랑 합쳐서 이게 이제 W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퀴벌런트 서킷 구하시라고 하면 이게 뭐 서킷이 여러 개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중간에 내가 뭐 이렇게 낸드 노아로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어쨌든 그 우리가 BCD를 XS3로 컨버징하는 코드 컨버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이제 저희가 뭘 설계해 볼 거냐면 바이너리 애더를 설계해 볼 거예요. 바이너리 애더가 뭐예요? 여러분 저기 맨 위에 써 있는 숫자 있죠. 이거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긴? 네빗이 들어가고, 네빗의 숫자가 자릿수대로 들어가서 자, 하나 들어가고, 자, 또 뭐가 들어가요? 네빗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두 커플이 들어가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쓸게요. 그래서 자, 하나를 뭐 여기서 되게 어려운 말 쓰던데 저도 처음 봤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더해지는 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하면 네빗인데 정확히 전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둘 다 이렇게 해서 여기 네빗 들어가서 몇이 나와야 되죠? 5빗이 나와야 되죠. 그쵸? X 더하기 Y는 총 5빗이 나와요. 왜 5빗이에요?
왜 5빛이긴 제일 많이 더할 제일 큰 수 케이스를 살펴보면 되잖아요. 1111이랑 1111이랑 더하면 게 제일 큰 케이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케이스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더해 볼게요. 더하기 하실 수 있어요? 0 1 하면 1, 또 1 올라가고 1, 또 1 올라가고 1 하고 1 하니까 총 5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5자리 그래 기껏 해봐 5자리. 그래서 4빛과 4빛 총 8빛이 들어가서 5빛이 나오는 시스템을 설계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서킷을 자 설계할 건데 이거 무턱대고 하지 말고, 자 지금 제가 이거 한 거 보세요. 이거 하니까 어때요? 얘는 뭐예요? 무조건 두 빛을 더해서 더해가지고 그 두 빛을 더해서 그 두 빛을 더한 결과를 내주는 회로가 나오면 되는 거죠. 각 빛별로. 근데 맨 마지막 빛은 그런데 그 위에 빛들은 다 뭐예요? 세 빛까지 최대한 더할 수 있어야 되죠. 그쵸? 자, 첫 번째 빛은 뭐예요? 첫 번째 빛은 그냥 X의 맨 마지막 리스트 시그니컨트 빛이라 그러는데 제일 작은 자릿수 LSB, 그리고 Y의 LSB 제일 작은 자릿수 두 개를 그냥 더해서 걔를 한 빛짜리를 내주면 되는데 그 상위 빛들은 다 뭐예요? 최소 세 빛을 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 세 빛은 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두 빛을 더해가지고 자 원빛 더하기 원빛에서 원빛이 나오는 어떤 애랑 세 빛을 더해서 그 원빛을 내주고, 그리고 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원빛을 내주고 내가 요게 1 더하기 1이거나 1 더하기 1이면 1을 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릿수 하나를 올리는 얘를 생성해 줘야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 자 맨 끝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1 더하기 1 했는데 0 나오고 어떻게 했어요? 아웃풋이 0만 나와요? 아니고 요게 그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요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이게 1인지 아니면 자릿수가 아예 안 넘어가는지를 고려해 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빛을 더하더라도 자 여기 세모를 내줘야 되는 거고, 그쵸? 얘도 세 빛을 더하더라도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가 0인지 1인지랑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0인지 1인지를 내주는 두 아웃풋을 내주는 각각의 빛 바이 빛 오퍼레이션 해주는 로직 서킷 컨비네이션 로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4빛 더하기 4빛 에딩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각 빛 바이 빛별로 내가 회로를 설계할 건데 무턱대고 전체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빛 바이 빛에서는 어떤 애들이 있어야 되냐면 제일 마지막 자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빛이 들어갔을 때 그 두 빛이 더한 결과를 써주는 이 동그라미 부분 2분에 들어가는 얘가 있어야 되고, 자릿수 올라가는 게 1인지 0인지 알려주는 세모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 빛을 알고 나머지 위 상위 빛들은 내가 더하기해서 결과를 내주는 거랑 그 다음에 자릿수가 올라가서 그게 0인지 1인지 알려주는 애가 있어야 되지만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세 빛이 해줘야 돼. 왜냐면 X, Y 말고 이전에 넘어온 자릿수 그것까지 고려해주는 총 세 빛을 더해서 썸하고 내가 지금 더한 결과 저 동그라미랑 자릿수 올라가는 거 그거 세모 그거 두 개의 아웃풋을 내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두 자리 해주는 건 뭐예요? 0 더하기 0 각 빛에서만 집중해서 보면 0 더하기 0 나오고 0 더하기 1은 1 나오고 1 더하기 0은 1 나오는데 1 더하기 1이 1, 0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두 빛이 아웃풋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건 또 다르게 말해서 얘는 뭐예요? 그 제가 아까 말한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세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은 다 뭐였던 걸로? 다 두 빛이었던 걸로. 오케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빛을 더할 때 그냥 두 개만 기분이면 인풋이 10, 01, 00, 11에 대해서 각각 저렇게 아웃풋이 나오면 되는 트루스 테이블 작성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요 1의 자릿수를 우리가 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S를 씁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얘를 carry out이라고 불러요. carry out 아니면 캐리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캐리 아웃이라고 우리 책에서는 캐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를 캐리라고 부르고 제가 캐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캐리를 내보내는 거고 캐리 아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맨 마지막 자릿수는 그런데 더 위에 자릿수는 뭐야? 숫자를 3개까지 더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전 자리에서 넘어온 캐리 인. 그쵸? 더하기 X빗 하나 Y빗 하나 해서 뭐가 나와야 돼? 자 이제 동그라미 세모를 안 하고 뭐라고 할게요? 썸하고 캐리 아웃을 수행할 수 있는 세 자리를 더하게 할 수 있는 3개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애더도 있어야 되잖아요. 빛 애더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빛을 에디션하는 하프 애더랑 아시겠죠? 얘는 리스트 시그니컨트 빛입니다. 그 맨 마지막 자릿수. 그리고 그 상위 빛들을 위한 풀 애더. 세 자리를 오퍼레이션하기 위한 거. 3개를 오퍼레이션하는 거. 아시겠죠? 3개의 숫자를 더하기를 처리하기 위한 풀 애더가 각각 필요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각각 설계를 먼저 하고 걔네들을 합쳐서 멀티빗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애더를 설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한 빛에서 주어진 빛에서의 오퍼레이션에 집중해서 먼저 하프 애더부터 설계해 볼게요. 자 하프 애더랑 풀 애더는 각각 어떻게 되냐면 트루스 테이블이 여러분 트루스 테이블에서 시작하는 거 보이시죠? 자 보세요. 0 더하기 0은 썸이 0 나와야 되고 캐리 아웃이 0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다음 0 더하기 1은 썸이 1 나와야 되고 캐리 아웃은 0 나와야 되는 거 맞죠? 1 더하기 0은 똑같죠? 1 더하기 1은 0이 나오지만 올라가는 캐리 아웃이 1이 나오는 거 맞죠? 자 풀 애더는 어때요 여러분? X, Y, Z 정확히 말하면 얘는 C 인이고 얘는 C 아웃이 될 텐데 그렇죠? 캐리 인과 캐리 아웃이 될 텐데 자 캐리 인 보세요. 뭐예요? 자 저 세 개는 그냥 캐리 인이든 X든 Y든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분별하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썸부터 볼게요. 썸은 어때요? 세 개가 다 0이면 0이면 되고 001이면 1이면 되고 010이면 1이면 되고 011이면 0이면서 캐리 아웃을 내보내야 되죠. 그렇죠? 자 다시 100이면 1이면 되고 101이면 10, 111이면 10, 그다음에 111이면 11. 그래서 여긴 다 캐리가 나가죠. 그래서 1이 두 개 이상이면 캐리가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썸하고 캐리를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는 게 마음이 안정적이고 굉장히 회로도 안정적이에요. 결과도 안정적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회로를 막 이렇게 한 번에 확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세로로 했으니 가로로 했으니 이제 뭐예요? 세로를 집중해서 보자는 거죠. 자, C 어떻게 됩니까? 캐리 아웃. 이거 여러분 아시는 거죠? A 곱하기 B 혹은 자, X 곱하기 Y 엔드잖아요. 그쵸? X가 1이고 Y가 1일 때만 1이 되는 거. 다음 썸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익스클루시브 오어 거나 아니면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사실 게이트로 구현되면 굉장히 커져서 그냥 이렇게 씁시다. 얘는 뭐예요? X, Y 프라임이고 X 프라임 Y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렇게 쓴다고 해서 회로가 간단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굉장히 커요, 면적이. 그래서 그냥 X, Y 프라임 더하기 X 프라임 Y 이렇게 쓴다고 회로적으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엔드 OR로 쓸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썸은 저렇게 회로 설계를 저렇게 불리한 이케이션이 완성돼요. 자, 그러면 자, 회로로 구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안 해도 되죠. 그쵸? 그리고 저렇게 되고 혹은 아래와 같이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 두 개 다 나왔어요? 아래로 무조건 안 하고. 왜냐면 익스클루시브 오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사실은 낸드로 많이 해요. 낸드 3개로. 낸드 3개로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어프로치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낸드가 더 작아요. 엔드의 절반 수준이에요. 사이즈가. 오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낸드 3개로 구현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다음 풀 에더. 풀 에더는 뭐야? 얘를 보면 C랑 S를 집중해서 보세요. 자, 좀 더 복잡하죠. 왜냐면 8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자, S부터 볼까요? C부터 볼까요? 자, S부터 보겠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히 K맵을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 뭐냐면 X랑 Y랑 이거를 이렇게 OR한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이거 한 건데 이거 사실 뭐 바로 안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별로 이득이 없으니까 저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너무 여러분 당연한 거죠. 왜냐면 썸이라는 게 뭐예요? 세 빛을 더하는 거니까 제가 y, z에서 썸을 먼저 하고 그 빛에다가 다시 또 서메이션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더하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더하기니까 우리가 하는 짓이 더하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2번 해주면 원래 세 숫자 더할 때 두 숫자 더한 다음에 한 숫자 더하는 그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냥 K맵에서 이렇게 썸 오브 프로덕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리덕션 안 되죠. 오케이? 네이버링 아니니까. 자, 그리고 C는 어때요? K맵 그려서 여러분 이렇게 모양으로 우리가 저렇게 썸 오브 프로덕트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풀 에더를 앞에서 구한 그 형태로 이렇게 서머 프로덕트랑 프로덕트 오브 썸으로 서머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 원하시면 프로덕트 오브 썸도 가능하겠죠. 자, 근데 얘 보세요. 자, 풀 에더는 사실 하프 에더로 2개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 얘가 이렇게 프로 해쳐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식으로 그냥 한 거예요. 식으로. 근데 여러분 저거 썸 식으로 했고 뭐 C도 저렇게 식으로 프로 해쳐가지고 기존에 있던 결과 얘가 지금 X랑 Y의 썸 하프 헤더 결과의 S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프 헤더 결과의 S를 다시 재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얘를 뭐 이 네모가 하프 헤더고 이 네모도 하프 헤더예요.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하프 헤더 2개로 풀 헤더를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식으로 출발해서 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지금 에딩이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우리가 머리를 좀 쓰면 되잖아요. 풀 에더라는 게 뭐예요? 풀 에더라는 거는 먼저 풀 에딩이라는 거는 Y랑 Z를 먼저 더한 다음에 X를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썸은 뭐냐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혹은 X랑 Y를 먼저 더한 다음에 Z를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프 에더의 오퍼레이션을 생각해서 풀 에더를 설계할 수 있어요. 먼저 X랑 Y를 어떻게 해요? 먼저 X랑 Y를 에딩해요. 그래서 나온 한 핏짜리, 이거 다 한 핏짜리예요. S랑 C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썸이랑 캐리 아웃이 있을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여러분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 0, 1, 1 이런 식으로 더하기 할 때 생각해보는 거. 먼저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더하기 나온 결과가 여기까지가 S고 요 S 해프헤드 S고 그 S랑 뭐 하시면 돼요? 다시 Z를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온 S를 어떻게 해요? 최종 여기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각해서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너무 식으로 풀어헤쳐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로 설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머리는 사용해야죠. 그쵸? 그리고 토탈 캐리는 언제 1이 돼요? 캐리는 언제 1이 돼요? 캐리아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 1이 2개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쵸? 1이 2개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이 2개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얘네 둘이 2개거나 여기서 하나가 나오거나 여기서 하나 이상 나오거나. 그쵸? 자, 다시 XY 2개거나 XY에서 그냥 2개거나 XY에서 하나가 나오고 Z가 하나 나오거나. 맞죠? XY가 나오거나 Z가 하나 나오거나. 그쵸? 그래서 XY에서 하나가 나오는 건 어디서 디텍돼요? 바로 C에서 디텍되죠. 그쵸? 그리고 XY에서 안 나와서 캐리에서 안 잡혔어요. 근데 Z가 만약에 1이 하나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캐리에서 1이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2개를 그냥 5화 하면 되죠. 그쵸? 그래서 토탈 캐리를 잡아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프헤더 2개면 요게 바로 풀 에더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시겠죠? 이렇게 하셔야지. 저걸 식으로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오케이? 자,
자, 그다음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표 포빗 더하기 포빗을 구현할 거예요. 아시겠죠? 포빗 더하기 포빗을 구현할 건데 그래서 가장 이거 결국 우리가 풀 에더 여태까지 썼으니까 여기는 이제 C 제로는 0을 넣는 거죠. 교수님 여기 풀 하프 에더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돼요. 예. 근데 저렇게 C 제로에다 0 넣으면은 그냥 그게 하프 에더 오퍼레이션이 똑같잖아요. 아 저렇게 면적 더 커지는데 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프 에더 그려놓고 그거 4개 복붙하려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회로를 그릴 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회로도를 넣잖아요. 그렇죠? 그 회로도를 넣을 때 하프 에더 따로 옵티마이즈해서 안 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저렇게 C 제로를 넣으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오퍼레이션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포빗 에더를 설계한 다음에 그거를 16빈 에더나 이런 걸로 바꾸려고 하면은 맨 밑에 자리에도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렇게 하프 에더를 쓰기도 하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풀 에더 4개를 그냥 갖다 써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각각의 자릿수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자리 총 5자리 아웃풋 나오죠. 오케이?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갖다 붙여서 각각의 캐리, 각각의 빛 나가는 캐리가 이렇게 나가서 얘네 셋을 더해서 썸이랑 캐리 결정하고 또 얘가 들어가서 이 3개를 더해서 또 썸이랑 캐리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3개를 더해서 썸이랑 캐리 결정하는 거 맞죠? 자, 이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썸 S0랑 S0는 진작에 나와 있죠. 얘네 둘만 보고 얘 0이랑 바로 합쳐서 구하면 되니까. 근데 저 C4랑 S3 있잖아요. 맨 상위 빛. 자, 그 전에 요 노테이션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서 C1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제로들 다 제로들이 들어와서 나가는 썸은 S0랑 C1이 나가는 거예요. S0랑 C1이 나가는 거지 S0랑 C1 제로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오케이? 그걸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 노테이션 잘 기억하시고 책의 노테이션. 원래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자, 이렇게 풀 에더 4빛 들어있는 포빗 에더 있잖아요. 저 S0는 금방 계산돼서 나오는데 토탈 결과를 구하려면 S3랑 C4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S3랑 C4를 결정하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실제로 회로는. 왜냐면 이거 동작해야 되고 이거 동작해서 C3가 결정돼야만 S3랑 C4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S3랑 C4는 저 앞에 있는 풀 에더 3개가 다 동작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S3를 C4를 구할 수 있어서 토탈 아웃풋을 구하려면 저 이거를 다 이게 이렇게 넘어오고 이게 또 넘어오고 이 결과가 또 수행돼서 또 넘어와야 비로소 얘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리고 느린 회로고 실제로 이걸 리플 캐리 에더라고 부르는데 캐리가 이렇게 넘어가서 생기는 거. 이게 포빗에서는 이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쓸데없이. 그렇죠? 16빗은 더 오래 걸릴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실제로 여러분 32빗 더하기 32빗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럼 32빗은 32개를 기다려야 돼?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뭐 없나 하고 좀 고찰을 해본 거예요. 고찰. 자, 보세요. 자, 여러분 C3 혹은 CN 플러스 1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봐봐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빛에서 우리가 A, B, C 해가지고 A, B랑 C, 인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C 아웃이 나가는 거를 잘 보면은 C 아웃이 나가는 거 잘 보면 보세요. 자, 00, 00, 자, 000, 001, 010, 10, 011. 자, 이거 다시 한번 제가 그릴게요. 그리고 100, 101, 110, 111 이렇게 있는데요. 자, C 아웃은 언제 1이에요? 라고 하면은 언제 1이긴 그냥 얘네 둘이 1이면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 그렇죠? 인정사정 볼 것도 없고 그냥 1이야.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C인이 들어오기 전에요, 여러분. C인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걸 결정해보자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 C3을 좀 계산하는 이쯤에 있어요. C3을 계산하는 이쯤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 아직 C2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짜증나는데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좀 보는 거예요. 그냥 A랑 B랑 1이면 그냥 뒤에 안 봐도 무조건 1이죠. 그쵸? 그래서 저거 두 개를 제가 밑에 써놨어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자, 뭐가 애매한 거예요? A랑 B는 우리가 먼저 레디에서 갖고 있는 거죠. 이거 두 개는. 자, 00은 보나마나 뭐예요? 야, 안 기다려도 0이야. 요거 인정하시죠? 그쵸? 자, 뭐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놈들 한번 보시죠. 자, 애매한 게 뭐예요? 애매한 게 바로 요거예요. 1 하나 있는 것들. 요 놈들 있죠. 자, 그럼 1 하나인 놈들하고 저 1, 1인 놈. 자, 그래서 캐리 요거를 보니까 요 1 하나인 놈들은 언제만 1이에요? C인이 들어와서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C를 결정할 건데 A랑 B가 AN이랑 BN이 둘 다 1이면 볼 것도 없어. 그냥 1 해서 여기다 텀을 붙였어요. 아시겠죠? 제가 현재 계산하는 게 A하고 BN 붙였고, 자, A하고 이거 1이 하나일 때만 애매한데 걔는 C인이 들어올 걔가 1인 경우에 1이고 0인 경우엔 0이야. 요렇게 경우를 나눠서 머릿속으로 나눠서 생각할게요. 개념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게요. 뭐냐면 AN 곱하기 BN은 바로 그냥 1을 제네레이션 한다 그래서 제네레이트. 아시겠죠? 자, 그리고 AN이랑 BN이랑 익스클루시브 오어는 얘가 자, 캐리가 1인 경우에는 1, 0인 경우에는 0이라 그래서 전빛의 캐리를 그냥 프로파게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넘기기만 해주는 거예요. 걔가 1이면 1, 0이면 0인 걸로 프로파게이션 시켜준다 그래서 얘는 프로파게이시라고 정의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PN을 P를 따서 얘를 A 익스클루시브 O와 B 그리고 G에는 A 곱하기 B, A and B라고 이렇게 정의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C3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 일단 C1 보세요. C1은 어떻게 결정돼요? 자, P0 곱하기 C0 더하기 G0. 그래서 얘가 1이거나 C0는 이 값에 따라서 프로파게이션 시키는 거죠. 자, C2는 어떻게 돼요?
C2는 누구야? 자, C1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내가 P1 현재 P1이 보고 P1을 보고 G1이면 그냥 1이고 C1에 따라서 얘를 P1이 1이면 프로파게이션 하는 거죠. 그쵸? 1이면 1로 0이면 0으로 C1이 1이면 1로 C1이 0이면 0으로 프로파게이션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다시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요? 아 근데 C1이 뭔지 알아? C1은 내가 그 C1에서 계산한 프로파게이션 비 이걸 이용해서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P1, P0, C 자, 저 멀리서 온 C0는 뭐예요? P1하고 P0를 보고 걔네 둘 다 1인 경우에는 그 C0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전에서 나온 그게 이거였으면 한 번만 통과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빛에서 A랑 B랑 둘 다 1이면 볼 것도 없이 1인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C3는 어떻게 할까요? 직관적으로 여러분 직관적이 안 되시면 해보세요. P2, P1, P0 해서 C 0 그다음 P2, P1 P2, P1 P2, P1 G 0 맞죠? 0 맞죠? 0 그다음 뭐예요? P2 G1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G2 현재가 이 A, B시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얘는 어떻게 회로가 설계 가능한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이 이거를 C3를 애더를 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2레벨로 설계가 가능하죠. 썸 오브 프로덕트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C3든 C2든 C1이든 다 이렇게 2레벨로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A랑 B를 자 C1을 기다리고 C2를 또 기다리고 그래야 C3가 계산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저렇게 제가 요거를 식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출발해서 그냥 2단계로 이렇게 엔드 5하면 탁탁 통과하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프 헤더는 엄청나게 프레더잖아요. 심지어 프레더는 요거 엄청나게 많은 걸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많은 걸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 한 단에서 이미 2단 최소 2단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2단 여기도 2단 여기도 2단 여기도 2단에서 이 C3가 계산되느니 그냥 AB 이거 P랑 G 계산한 거 있으면 여기만 2단 정확하게 말하면 P랑 G를 계산하긴 해야 되니까 그게 낫다는 거죠. 이게 더 빠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예요? 얘를 carry look ahead adder라고 부르고 우리가 CI는 아까처럼 그렇게 계산되고요. SI는 그냥 각각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왜? 왜긴 A exclusive O와 B 이게 뭐야? 이게 썸이잖아, 썸. 그쵸? 썸이라는 건 세 개를 익스클루시브 한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파셜 썸, 이 프로파게이션 이미 계산했으니까 그거를 그냥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에딩을 하는 거. 그러니까 리플을 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요렇게 에딩하는 게 캐리 루거 헤더 에더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캐리를 막 기다릴 필요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C3만 계산하면 돼. 왜 C4는 계산 안 했어요? 이거 왜 안 했어요? 여러분 C3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C4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C4도 하셔도 돼요. 하는 데도 있어요. C4까지 그냥 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C3는 만약에 빨리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C3가 만약에 빨리 들어오면 얘네 셋은 그냥 바로 계산해서 C4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C3까지만 한 거고 C4를 해도 되는데 C4 하는 순간 더 복잡해져요. 그게 알려져 있어서 그냥 C4는 안 하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애더까지 구성하면 자, 됩니다. 자, 그다음 바이너리 서브트랙션. 자, 서브트랙션 뭐냐면 빼기예요, 빼기. 자, 빼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자, 빼기는 안 배우셨을까 봐 제가 빼기를 넣는데 우리 이진수 빼기는 어떻게 해요? 이진수 빼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빼기라는 걸 정하려면 마이너스 빛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6 이런 거 표현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6은 어떻게 표현해? 6은 110 이렇게 표현하지. 마이너스 6은 어떻게 표현해요? 마이너스 6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바로 투스 컴플리먼트라는 룰을 사용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투스 컴플리먼트는 저렇게 생겼어요, 왼쪽에.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투스 컴플리먼트는 어떻게 하냐면 자, 요 110을 먼저 컴플리먼트를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더해줘요. 1 더하면 어떻게 돼? 여기 1 더하면? 맞죠? 그쵸? 이게 투스 컴플리먼트예요. 아시겠죠? 이게 투스 컴플리먼트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아니 그럼 이거 곤란하잖아. 이거 2랑 어떻게 구분해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앞에 사인 빛을 붙여줘요. 아시겠죠? 사인 빛을 붙여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0이면 맨 앞에 있는 빛이 사인 빛이라 해서 0이면 양수고 1이면 음수예요. 그러니까 얘 2랑 2랑 안 헷갈리겠죠? 그래서 당연히 마이너스 8부터 7까지 표현하려면 이게 총 16개니까 4빛이 필요한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사인 빛으로 구분해서 맨 앞에 1이면 사인 빛 1이면 마이너스 사인 빛이 0이면 양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근데 왜 저런 방식을 쓸까요? 투스 컴플리먼트를 하는 거는 각각의 컴플리먼트 다 취해서 0은 1로 바꾸고 1은 0으로 바꾼 다음에 1을 더해줘요.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 다 더해서 0 나오게 하려고. 아시겠죠? 다 더해서 0이 나오게 하려고. 2개 더해서 0 나오게 하려고. 자, 그럼 왜? 2개 더해서 0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고 얘를 만약에 제가 1, 0, 0, 1로 바꾸면 컴플리먼트 각각 취해서 그럼 1, 1, 1이 되잖아요. 여기다 0 더하면 어때요? 다 0으로 되잖아요. 1 더하면.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여기다 1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리먼트를 한 다음에 1을 더하면 2개를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이랑 마이너스 6이랑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게 직관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각 자릿수에 있는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1을 해줘요. 그렇게 하면 그런 룰에 따르면 두 개를 더해서 0이 딱 돼버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게 투스 컴플리먼트를 만드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6 빼기 13 이런 거 어떻게 해요? 6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맨 앞에 0 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3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1 써주고 13. 자, 13을 먼저 만들어요. 13이 이거죠. 여기 투스 컴플리먼트 해주세요. 1111 0010 0인데 여기다 마지막 1로 바꾸면 되죠. 더하기 1 해가지고 그거 써주고 그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하고 13을 6하고 마이너스 13을 더한 거지만 6 빼기 13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서브트랙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투스 컴플리먼트 한 다음에 더해주는 게 빼기다. 투스 컴플리먼트 해준 다음에 더해주는 게 빼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빼기를 하려면 먼저 마이너스 만든 다음에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투스 컴플리먼트는 다 컴플리먼트 취한 다음에 뭐 한다? 다 컴플리먼트 취한 다음에 다 뭐 한다? 더하기 1 해주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컴플리먼트 취하는 게 뭐예요? 0을 1로 바꾸고 1을 0으로 바꿔주는 오퍼레이션을 게이트 레벨에서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낫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낫을 하는 게 자, 낫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낫을 하고 더하기 1 해줘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자, A를 이렇게 낫을 해서 더하고 마지막에 1을 더해주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1을 더해주면 되죠. 그쵸? 그렇게 하면은 여기 1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분 그냥 익스클루시브 5 해도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익스클루시브 5인데 제가 여기다가 A 있고 자 1을 더하면 얘가 투스 컴플리먼트가 돼요. 자 0이면 뭐 나와? 1 나오지. 1이면 뭐 나와? 0 나오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근데 당연히 낫을 하는 이건 그냥 컴플리먼트를 하는 거지 투스 컴플리먼트는 안 한 거잖아. 투스 컴플리먼트 하려면 어떻게 해? 맨 아래자리에다가만 더해주면 되죠. 1을. 자 그래서 빼기를 회로로 구현하는 거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컴플리먼트 만드는 거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빼기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빼기가 포함된 오퍼레이션은 여러분 오버플로우를 조심하셔야 돼요. 오버플로우라는 게 뭐냐면 맨 왼쪽에 보세요. 70 더하기 80은 150이죠. 그럼 각각 이렇게 하면 제가 사인 빗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써놨어요. 그럼 얘가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여기가 사인 빗이 1로 바뀌어요. 그러면 저게 음수잖아요. 그러면 해석하는 사람은 저거 음수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맞죠? 음수라고 해석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음수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150이지. 음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150 나올 텐데 결과적으로 바이너리 빗은 뭐예요? 사인 빗이 0이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으니 이 결과는 믿지 마세요 하고 시그널을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거를 고려해서 설계한 게 요거예요. 자, 빼기 오퍼레이션하고 서브트랙터. 그 빼기 오퍼레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 m은 1일 때 서브트랙션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m은 0이면 뭐? 애더가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m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자, 다 여기 1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다 보수화 되죠. 그쵸? 보수가 되죠. 다 컴플리먼트 되죠. 보수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 다음에 여기 C0에다가 1을 넣어주면 얘가 뭐예요? 맨 마지막 자리에 더해주는 거죠. 1을. 그러니까 뭐야? M1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저 M1빗 하나 추가해서 애딩이 되고 M0이면 서브트랙트가 되고 M이 0이면 애딩이 되는 그런 바이너리 서브트랙트를 만든 거고. 그리고 보세요. 이거는 오버플로우 이게 V는 1이면 오버플로우, V가 0이면 오버플로우가 아니니 믿고 V가 1인 경우에 오버플로우니 조심하세요. 요걸 내보내주는 빗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언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 여기서 잘 본 거예요. 언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언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냐면 자 만약에 둘 다 1이면 여기 둘 다 1이면 즉 둘 다 양수인데 엄청 커. 엄청 커. 둘 다 양수인데 엄청 커서 여기가 둘 다 1이고 얘는 양수인 경우. 자 그럼 뭘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둘 다 양수면은 캐리가 0 나오겠죠 무조건. 그쵸? 캐리가 0 나올 건데 어때요? 얘네 둘이 엄청 큰 양수면은 이쪽 캐리는 무조건 1 나오겠죠. 자 이건 뭘 말해주는 거라고? 둘 다 양수인 거. 그쵸? 둘 다 양수면 사인 빗 두 개 더하니까 아무리 여기서 캐리가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둘 다 양수면 맨 상위 비트 캐리가 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0 더하기 0 하면 0 캐리가 나오겠죠. 근데 뭐예요? 둘 다 양수인데 큰 양수면 그 앞에 캐리는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둘이 캐리가 0, 1이면 이러면 오버플로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얘는 뭐예요? 얘는 1, 1이면 무조건 오버플로우가 무조건 1, 1이면 둘 다 음수죠. 그러니까 마지막 캐리가 뭐 나와요? 맨 상위 비트 캐리가 둘 다 음수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음수라고 무조건 오버플로우는 아니죠. 그쵸? 작은 양수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둘 다 엄청 큰 양수면 여기가 0, 0이 나와요. 그래서 0, 0이 나와서 얘를 캐리아웃이 무조건 요 하나 아래 비트가 둘 다 엄청 크기가 큰 양수네. 그쵸? 작은 양수니까 그러니까 크기가 큰 양수, 절대값이 큰 양수면 여기가 0이 나와요. 얘는 크기가 큰 양수네. 음수네. 그쵸?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경우. 그러니까 즉 뭐예요? 상단의 두 캐리아웃을 보고 0일이거나 1, 0인 경우는 오버플로우라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0일이거나 1, 0인 경우를 디텍하는 요 서킷을 추가해서 오버플로우임을 확인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바이너리 서브트랙터 헤더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계속할게요.